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해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강의장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닐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여기 대단합니다. 여기서 돈 벌 겁니다. 여기 부자 될 겁니다. 여기가 진짜고 딴 데는 다 사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도 할 수 있고 남들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살면서 진짜와 가짜를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또한 많이 접해봤습니다. 어릴 때 저희 삼촌이 오리온 초코파이 그 상자를 사오셨었는데 그거 머리가 났어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초코파이 들어있는 줄 알고 몰래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몰래 하나 먹어보려고 뚜껑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속은 거죠. 저 사기당한 거죠. 삼촌한테. 삼촌은 분명히 초코파이 있다고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다 보면 주변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고요. 거짓말에 속고 돈에 속고 사람에 속고 많이 속습니다. 그런데 왜 속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사기당했을까? 내가 왜 속았을까? 첫 번째, 몰라서 당한 거죠. 알면 절대 안 당해요. 몰라서 당한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욕심이 과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기는 내 욕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야, 나 돈 1억만 넘으면 여기서 5억, 10억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금방 부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별 노력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욕심이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봐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너무 좀 뭐랄까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예요. 내가 뭔가 돈을 투자했는데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되면 내 인생이 잘못돼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고 잘못하면 자살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으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 왜 하냐면 어디에 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똑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해봤어요. 사기꾼한테 저 1억밖에 없어요. 1억이 제 가진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거 제가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기꾼들은 무조건 오케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거나 말거나 돈을 날리거나 말거나 그들은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내 주머니에 과연 얼마를 챙길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1억 투자하면 3천만 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겠구나. 그럼 그 사람의 인생에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이거 사기 당하든 말든 1도 관심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이거 제가 오늘 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을 날릴 거냐 안 날릴 거냐가 더 중요해요. 얼마를 벌 거냐가 안 중요해요. 돈을 날릴 거냐 안 날릴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친구가 자산이 500억이 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사기꾼한테 다 날리고 자살했습니다. 몇 년 전에. 사실은 저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지금도 그냥 먹고 살만해요. 여러분 제가 먹고 살만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골프 치고 싶으면 골프 치러 가고 미국에 형이 있거든요. 미국 갔다 오고 싶으면 미국 그냥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왜 제 시간을 투자하고 이러면서까지 여러분 앞에 섰냐면요. 제 친구가 자살하는 걸 계기로 해서 저는 제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은 데로 인도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사명감이 투철하고 뛰어나도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굳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아직 오늘 안 오셨네요. 정용호 사장님이라는 사장님이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땡땡 사장님이라는 사장님이 있어요. 그 두 분 다 리더였어요. 근데 이땡땡이 더 큰 리더였어요. 제 파트너였으니까 그래서 10년 전부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 이건 어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신인가요? 사람인가요? 잘못 보셨어요. 저는 신이에요. 공무신.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컴퓨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다 경험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사기다, 왜 사기냐, 이게 진짜다, 왜 진짜냐를 그냥 다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안 알아보면 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만약에 알아보지도 않고 누군가 얘기한 걸 듣고 제가 전달만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뭐냐면 사기꾼이에요. 확실하지도 않은 걸 확실하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그게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변에 사기 안 당한 사람이 많아요? 사기 당한 사람이 많아요? 당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미안하지만 안 알아보더라고요. 대부분 안 알아보고 사람 말 믿고 앞에서 하는 사람 말 믿고 데리고 온 사람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해요. 믿음이 엄청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모시고 여기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믿지 마십시오. 지금은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도 믿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뭘 믿어야 돼요? 사실만 믿어야 돼요. 있는 사실. 팩트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팩트가 뭡니까? 팩트는요.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게 팩트예요. 제가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사람이 이게 팩트입니다. 저도 알아볼 수 있고 여러분도 알아볼 수 있고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나 사업을 할 때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 거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돈을 잃을 거냐 안 잃을 거냐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안 잃을 것 같다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벌 수 있느냐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저를 믿지 말라고 왜 했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걸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있는 걸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뭐를 통해서요? 팩트를 통해서.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동안 우리 많이 살아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사기꾼이 내일 여기에 딱 서서 여러분 내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해가 안 뜰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게 팩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단 종교 우두머리 같은 이상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시간 10분 안에 끝낼 거예요. 강의를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을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냐 거짓이냐 저 사람이 팩트를 나에게 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보십시오. 다른 건 보실 게 없어요. 저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코인으로 인생 바꾼 사람 주변에 보셨어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인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 많지 않거든요. 서울에 가면요. 테헤란로나 강남이나 성능이나 이쪽 가면요. 젊은이들이 BMW, 아우디, 벤츠 막 끌고 다니면서 붕붕붕거리며 다니는 젊은 애들 있어요. 걔들 대부분 코인으로 부자된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이 코인 얘기를 언제 했냐면 저는 비트코인을 처음 만난 건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인물이 비트코인을 웹에 올리는 거 그 다음 해 2010년도에 알았습니다. 비트코인을. 근데 비트코인이 2010년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비트코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거래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저는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비트코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온 다음에 거래소도 들어오고 채굴 시스템도 들어온 다음에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을 모아놓으십시오. 그럼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경제인이라고 하는 경제지 여러분 아시죠? 이 경제지가 언제냐면 2017년 에이프릴 4월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된 거죠? 거의 8년 정도 됐죠. 8년 정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금융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겁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보다 비트코인을 한 개라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이 터져라 강의하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대부분 첫째 관심이 없었어요. 뭔 소리야 나 먹고 살기 바빠 비트코인 뭐 때려치고 나 빨리 가서 장사해야 돼. 지금 장사를 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도요. 제 강의를 제대로 듣고 비트코인 모아놓은 사람이 비트코인 몇 개, 1600개 모은 사람이 있어요. 넘게. 얼마에 3천억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서 만약에 500만 원씩 벌었어요. 10원도 안 쓰고 500만 원을 그대로 저축했어요. 1년에 얼마예요?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10년을 모아야 6억이고요. 100년을 모아야 60억이에요. 여러분.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제대로 된 아이템을 내가 가졌다. 그럼 부자 되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저는 비트코인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구치 유키오라고 하는 여러분 저걸 하나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노구치 유키오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에 관련된 책이에요. 가상통화 혁명.
제가 그 책을 읽고 미친 거 아닙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야, 나 부자 될 수 있겠구나. 저도 일반적인 그냥 평민이었거든요. 저는 아버지도 엄마도 부자가 아니었어요. 시골이었어요. 저기 세종시 대갈산이라고, 저희 동네 이름이 대갈산이에요. 얼마나 촌스러워요. 옆에 있는 동네 이름이 소갈산이에요. 거창스럽죠. 그 너머 동네는 피석골 있었어요. 이런 동네에 제가 살았습니다. 부자도 없었어요. 다 가난했었어요. 근데 그런 동네에 저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똑똑해서 먹고 살만한 게 아니라 얘 때문에 그런 비트코인.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비트코인 한 개씩 준다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죠. 예전에는 비트코인 준다고 해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비트코인보다 더 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비트코인은요 1세대 디지털 금융이에요. 디지털 금융은 미래의 금융을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 다음에 올 게 뭐냐면 은행이 바뀌어요.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은행이 바뀌는 거 느끼세요? 은행들이 뭐랑 자꾸 연결되려고 해요? 블록체인과 연결되려고 하죠. 그리고 은행들이 점점 커져요. 은행이 조그매지고 365 코너만 자꾸 생겨요. 작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은행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은행이 변화된 다음에 뭐가 오냐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이 와요. 메타버스 뭔지 아시죠? 메타버스는 뭐냐면 가상현실 세계인데 그 세계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번 돈으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사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번 돈으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또 돈을 또 벌 수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이 열립니다. 앞으로 약 10년 정도 있으면요 메타버스 세상이 거의 뭐 7, 80% 정도 완성되는 세상이 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으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고스톱도 어떤 사람이 돈을 따요? 패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돈 따는 거예요. 패 모르고 초짜가 아무것도 모르고 치면 처음에 좀 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 뺏겨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연장도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 되고 싶고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미래를 알아야 돼요. 미래를.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제가요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에는요 한두 시간 강의한 다음에 막 80만원씩 100만원씩 받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은요 10원도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받는다고 하니까 눈이 커져가지고 또 돈 달라고 할까봐 돈 안 달라고 해. 저 오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시대 말고 이제 은행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어요. 오늘 1시간 반 정도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야, 나도 인생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겁니다. 제가 그냥 아무런 비트코인도 관심 없고 관련 없던 사람이고 그저 그랬던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뒤에도 몇 가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팩트 중에 하나예요. 제가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두 번째 팩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권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접니다. 10년 전의 모습이에요. 거의 10년 전에. 10년 전에 어땠어요? 통통했죠? 지금은 이때보다 덜 통통하죠? 다행이에요. 어쨌든 10년 전에 제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 매체는요 대한민국에만 영상이 소개된 게 아니고요, 저쪽 유럽하고 저쪽 그 북미 쪽도 소개가 됐던 그런 세계적인 영상이에요. 물론 많이는 안 봤어요. 제가 보니까 체킹해보니까 뭐 한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많이 본 거죠. 그래도 어쨌든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비트코인이 금융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때 뭐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냐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첫째 관심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다, 쓰레기다, 없어진다, 버블이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조성됐던 그런 타이밍이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비트코인을 모은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그분이요,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신시성을 가지신 분이 여자분인데 서울분이에요. 10년 전에 제 강의할 때, 강의 끝나고 나서 그분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저한테 그래요.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무조건 되니까 앞뒤도 따지지 말고 모아놓으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요 작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산대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애들 둘을 혼자 키워요. 서울에서 월세 내기가 버거워서 힘들어했던 여자분이에요, 혼자. 근데 비트코인을 1600 몇십 개를 모아놨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아놨냐고 했더니 사장님, 강사님 강의 듣고 무조건 비트코인을 모았대요. 채굴기도 사놓고 비트코인도 무조건 먹고 싶은 빵 안 먹고 돈 있으면 비트코인 사놓고 0.1개라도 계속 그랬답니다. 그렇게 모아지니 1600개. 그분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전화했길래 저한테 뭐 선물해 주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일도 없고요. 미국의 비트코인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 안전하게 가져가서 한국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돈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라고요. 좀 서운하긴 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왜요? 저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분이 제일 부자가 된 분이고요. 제가 강의 듣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수백 명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몇십억 정도밖에 못 본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몇십억도 여러분 큰 돈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아이템을 가르쳐드리고 비트코인 끝났어요.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금융, 은행에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들이 어떤 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기꾼 엄청 많아요. 사기꾼들은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팩트가 없어요. 팩트가 없어요. 야, 저는 내일 달나라 갈 겁니다 라고 말로 하는 건 팩트가 아니죠. 그런데 자, 따라와 보세요. 가봤더니 우주선이 있어요. 발사해보니까 올라가게 돼요. 야, 이거 팩트네, 진짜네. 그러면 그건 팩트인 거예요. 그죠? 그런 팩트가 있어야 돼. 근데 사기꾼들은 그렇게 없어요. 거짓말만 무성합니다. 그리고 바람잡이들이 많아요. 가가지고 뭐 자기도 돈 받았네, 얘도 돈 받았네, 쟤도 돈 받았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받았잖아요? 그거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짜고 치는 고수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이팩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요 아이텍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국 일본에도 갔고 태국에도 대만에도 갔고 전 세계적으로 사기친 사기 업체예요.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PC 규제 증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기본 브라우저를 여세요. 아이폰의 경우 서파리를 엽니다. 그 다음 SEC.gov를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SEC.gov는 뭐냐면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이고요. GOV는 government 약자예요. 그래서 SEC, GOV 하면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 국가 산하 기관입니다. 버튼을 누르세요. SEC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서치 에디거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아이팩스를 입력합니다. 서치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포옹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다큐먼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아이팩스의 SEC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 데이터에 따르면 아이팩스의 수익도는 순자산은 1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아이팩스라는 회사가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사기당하는 겁니다. 옛날에 있던 램벨 캐피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기 업체도 있었어요. 걔가 한국에 오자마자 사기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파트너들이 거기다 비트코인 다 집어넣었어요. 50개, 100개, 300개 다 날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이거 느낌이 왠지 사기꾼 같아. 작두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느낌이 사기꾼 같은 게 아니라 왜 사기인지를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근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돈 욕심 때문에. 금방 부자 될 것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보니까 아이팩스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기 앱이에요. 앱은 사기꾼들 누구나 사기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 찾아서 설치할 수 있는 앱. 하지만 이 얘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아이팩스는 SEC 라이센스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팩스는 MSB 라이센스도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미국의 국가 산하기관의 SEC에는요 라이센스라는 게 없어요. 왜요? 국가 산하기관은요 산학회나 아니면은 그 연합회나 뭐 연합회에서 뭐 조언이라고 막 이런 그 기관들은 있는데 얘 라이센스가 없어요. 이거부터가 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앱으로 만들었죠? 제가 이게 진짜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앱이 아니라 실제 미국의 SEC 가버먼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제가 에이펙스를 찾아봤더니 에이펙스 자료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에러 코드예요. 000, 20, 4, 5, 5. 이게 에러 코드예요. 그럼 아이펙스가 없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두 번째, 여기 데이터에 가서 리서치 찾아봤더니 에이펙스는 뭐라고 나오냐면, 에이펙스는 sorry, 죄송합니다. 뭐래요? No result, 결과 없습니다. Found of apex. apex에 대한 결과를 찾을 수 없어라고 떠요. 여기에만 들어가 봐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몇 억씩 투자하고요. 지금 자살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을. 그래서 제가 이런 비즈니스 강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진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진짜를. 근데 진짜가 없어요. 에이펙스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쭉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요. 웹사이트에 소유권, 경영권 정보도 없고요. 경영진 정보도 없고 2024년 비공개로 등록되었고, 비공개 등록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공식 채널에 들어가 봤더니 다 중국어예요. 그럼 에이펙스 배후가 누구냐면 중국 인간들이라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대만에서, 그리고 심지어 인도에서, 영국에서 사기꾼 업체 조직들이 만들어져가지고요. 근데 그 조직 배후에 대부분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도 없고 제휴사, 멤버십 자체만 마케팅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요. 돈 놓고 돈 먹기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품도 없어요. 서비스가 없어요. 돈 놓고 돈 먹기.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왜요? 얘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클릭만 하십시오. 그럼 트레이딩을 통해서 여러분 지갑에 돈이 촥촥 들어갈 겁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클릭만 하면 돈이 내 지갑으로 촥촥 들어온다는데 느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거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돈 벌었어요? 사람들이 채굴을 통해서 돈 벌었어요. 그건 정말 쉬웠어요. 근데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 뒤에 사실이 배경이 돼 있다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사실이 배경이 안 돼 있는데 믿음만 있다? 이건 종교적으로 따지면요, 이단들인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여기에 믿음만 있는, 잘못된 믿음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스는 사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사기 업체를 만나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게 왜 사기인지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웹피라는 것도 또 얼마 전에 사기꾼, 요즘 웹피 난리 났죠? 네, 사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래서 웹피도 사기라는 거죠. 그냥 웹피는, 여러분, 그냥 사기입니다가 아니라 웹피는 도메인 주소가 생성된 지 12개월밖에 안 됐고 평가 신뢰도가 36점이고 트래픽량도 형편없어요. 트래픽량이 형편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사람도 없는데 이거 다 사기라는 거예요. 웹피의 점수를 찾아봤어요. 트러스트 스코어를 찾아봤더니 36점이에요. 이거는요, 언제 망해도 이양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동안요, 수천 개의 사기 업체를 봤어요. 그 중에 몇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게 다 사기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요, 몇 천 개의 사기를 봤는데, 이게 그 중에서 돈을 엄청 떼먹고 도망간 사기꾼들 업체예요. 다 몇 개만 읽어드릴까요? 히스템 코리아, 코프레이, 마이닝시티, 아도, 오메가 프로, 왁폰, 워너비 그룹, 또 여기는 맥심 트레이더, V글로벌, 엔페이스, 원코인, 이런 거 다 사기였어요. 근데 이런 데 갔을 때, 강의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환호해요. 이야, 대박이다. 우리 부자 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이상한 허황된 꿈 꾸시면 안 돼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요, 삼박자가 맞아야 부자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쉽게 부자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부자 되게 돼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핏대를 올려서 강의하는지 아시죠? 제 친구가 자살했어요. 사기꾼한테 걸려서.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걸 만나서 사기꾼 업체에서 돈 날리고 생활이 엉망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제 목적이고요. 저의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트럼프죠? 트럼프가 들고 있는 게 위파이 코인이에요. 오늘 제가 이 토큰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트럼프가 이거 들고 있는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그냥 그래픽만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말도 해요. 트럼프 목소리로. 다 넘어가. 이게 뭐예요? 딥페이크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요즘 대단합니다. 딥페이크를 통해서 제 모습을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사기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돈을 안 날리는 게 중요해요? 안 날리는 게 중요해요. 돈 날리면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병이 와요. 병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뜻하지 않는 병들이 몸에 막 다가옵니다. 스트레스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과 삶이 중요한 건데
돈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에 가시든요. 물론 딴 데 가서 또 강의 들으실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듣지 마세요. 다 사기예요.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어요. 자, 그러면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죠. 야, 네가 그러면 예전부터 비트코인 얘기했다는 증거가 있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저한테.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 치시면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데이터 올린 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년 전, 10년 전, 9년 전, 9년 전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횟수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제가 절대 횟수 조작 못해요. 그럼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팩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10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관련된 정보를 올렸고 강의를 했더라는 게 여기 보입니다. 물론 밑에 있는 수십 개가 넘는 강의는 다 내렸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비트코인 그때는 초기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 내렸고 요것만 남겨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제가 그저 그렇게 뜨내기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팩트를. 여러분 인류 역사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뭐를 반복해왔죠? 변화를 반복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반복해왔어요. 이 변화는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뭐 태어나서 2살, 3살, 4살 돼서 한 7살 정도 되면 어디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되죠? 이게 변화예요. 어떤 학교 가야 돼요? 이거 선택이에요. 엄마 아빠가 어디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를 갑니다. 어떤 학교를 갈 거냐? 누구랑 결혼할 거냐? 어떤 회사에 취직할 거냐? 어디에 살 거냐? 이런 게 다 뭐예요? 선택이에요. 이게 잘 돼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을 잘해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에 선택하고 제 지인들에게 제 직장 동료 예전에 같이 직장 다녔던 직장 동료들에게 비트코인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야 비트코인 너 몇 개만 사놔봐.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관심 없어. 너나 해. 그래가지고 저만 했어요. 그래서 저만 먹고 살만하고 걔들은 아직도 월급 받고 언제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선택. 선택을 잘하면 기회가 와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팩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선택할 때. 남의 말을 믿고 선택하면 안 돼요. 자료, 확실한 자료를 믿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융 하면 생각나는 게 돈이죠. 돈은요, 지각 변동, 바뀌고 있다. 레볼루션, 혁명이라는 건요, 어떤 인류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변화, 이걸 혁명이라는 겁니다. 제1산업혁명, 인터넷 혁명, 금융, 디지털 혁명, 이런 게 다 혁명이죠. 이 혁명 중간중간에 뭐가 탄생했냐면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인데요. 산업혁명 때 부자들이 엄청 나왔어요.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부자들이 아니라 신흥 부자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디지털 혁명, 비트코인 때문에 부자들이 또 많이 탄생했어요. 우리만 부자 못된 거예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혁명이 금융혁명이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MBC나 KBS나 YTN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도정보라고. 선도정보. 이런 선도정보는요 매스컴에서 절대 안 나와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이 물물교환도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귀찮고 답답하고 이거 제대로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역전 스타일의 돈입니다. 돈이 나중에는 종이지폐가 된 거고, 종이지폐도 귀찮아요. 그래서 카드를 쓰잖아요. 이게 금융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그러면 카드 많이 쓰는데 이 카드는요 한계가 있어요. 뭐가 안 돼요?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별명이 날아다니는 금이에요. 전 세계 어디든 클릭으로 다 날아다녀요. 그래서 금보다 뛰어난 금이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비트코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끼리요? 미국, 중국, 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요 디지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비트코인을 또는 디지털 화폐를요 파격적으로 파워 있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얘가 완벽한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얘는 들고 다니면서 결제가 안 돼요. 그죠? 얘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치로서 존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몇 억씩 주고 사죠. 근데 그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줘도 안 가져요. 그죠? 왜요? 가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돈이 아닌 거예요.
얘도 돈은 아니에요. 가치로서 존재해요. 하지만 얘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를 갖고 있고 싶어하고 원하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차 디지털 혁명을 완성시킨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단점을 보완하고 막을 만한 뭔가 또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네오뱅크예요. 뱅크가 뭐예요? 은행이죠. 네오뱅크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뱅크, 토스, K뱅크 이런 게 네오뱅크예요. 얘들이 왜 태어났을까요? 기존에 있던 은행은요, 앞으로 인터넷으로만 은행 업무를 보겠다라고 선언한 게 얘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은행이 해킹이 돼요? 안 돼요 이제? 은행은 해킹이 쉬워요. 걔들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으면요, 은행 해킹하는 건 아주 누워 떡먹기예요. 근데 북한 애들이 왜 은행 해킹을 안 하고 디지털 화폐를 해킹해요? 디지털 화폐가 훨씬 더 강력하니까 그걸 해킹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네오뱅크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K뱅크, 토스뱅크 이런 곳들이에요. 얘들 네오뱅크는 우리나라 말로 함축적으로 의미를 딱 부여한다면 뭐냐면 우리는 모든 금융 업무를 인터넷으로만 보겠다. 이게 네오뱅크예요. 그래서 은행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자꾸 블록체인과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해킹 문제도 있고 은행의 미래를 누가 알아요? 은행 관계자는 알아요. 은행은 앞으로 축소됩니다. 뭐가 커져요? 네오뱅크 같은 인터넷 뱅킹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럼 네오뱅크는 단점이 있어요. 카카오, 토스뱅크, K뱅크는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단점이냐면 국가 산하기관의 제재를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야 네오뱅크, 야 K뱅크 니네 문 닫아. 뭐 잘못됐어 하면 K뱅크 죽어요. 그죠? 국가 산하기관의 제재를 받는 거는 완전한 탈중앙화 은행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문제는 얘들은 기존의 은행과 연결이 되어야만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미래형 은행이 아니에요. 미래형 은행은 뭐냐면요, 국가의 제재를 받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의 은행과 굳이 연결이 안 돼도 금융이 움직여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어야만 이게 미래의 은행입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미래의 은행은 언제부터 활성화될까요? 앞으로 1, 2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1, 2년입니다. 앞으로 뭐 10년 뒤, 20년 뒤면 제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1, 2년 뒤면 은행의 미래가 완전히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오뱅크 뒤에 오는 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네오뱅크예요. 네오. D자는 뭐냐면요, Decentralized라고 탈중앙입니다. 탈중앙이 뭐예요? 국가 산하기관의 제재를 안 받고 누군가의 제재를 안 받고 탈중앙 형태로 누구도 주인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같은 유저들이 주인인 겁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왔어요, 이미. 그러면 이 얘기는 누가 먼저 했을까요? 약 10여 년 전에 UN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UN 미래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래가 되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을 해서 국가의 파워를 넘어서는 조직이나 단체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웨이. 아웨이예요. 아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멤버십 파워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가 있어요? 페이스북도 멤버십 파워로 전 세계를 잡아먹은 거잖아요. 지금 페이스북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메타. 페이스북 여러분 이름 바꾼 거 모르세요? 메타. 모르세요? 안 바꿨어요? 메타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조금 뒤처지신 분들이 여러분 페이스북이요 이름 메타라고 바꿨잖아요. 메타가 뭐예요? 메타버스, 미래의 상황.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마크 걔가 장난 아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타. 어쨌든 우리는 은행은 돈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이제 네오뱅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왔어요. 그럼 누가 부자가 되냐면요, 네오뱅크를 먼저 접하고 대우뱅크 안에서 뭔가를 먼저 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마치 비트코인 시대가 왔을 때 먼저 비트코인 채굴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사람들이 부자 된 것처럼.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돈 주고 그냥 슈퍼컴퓨터 한 대만 사놓고 붙이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비트코인 채굴해요.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내가 아무리 IQ가 60이라고 해도요, 비트코인 채굴하는 건 간단해요. 전기 코드 꽂고 채굴만 하면 돼요.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부자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제대로 된 정보를 내 거로 만들어서 이 내 거로 만든 정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 평가가 올라가면 부자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재테크 혹시 많이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재테크 삼성전자에다 하신 분도 있고 남산타운에다 하신 분도 있고 애플에다 하신 분도 있고 또는 다른 아파트를 몇 개 사놓으신 분들도 있고 해요. 이 재테크를 통해서 10년 전에 비교를 해봤어요. 1억 원, 1억 원, 1억 원을 삼성전자에다 남산타운에다 애플에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10년, 지금 어떠냐면요. 여기는 1억 9천, 여기는 6억, 여기는 15억. 어디에다가 재테크를 했냐. 이것도 뭐예요? 선택. 하지만요. 비트코인에다가 1억 원을 10년 전에 해놓으신 분은요. 7,400억 원의 부자가 됐습니다. 이걸 미리 알았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어디에다 투자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비트코인에 투자하죠. 하지만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다가올 게 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 이건요. 어디를 막론하고 다 공통적으로 통용됩니다.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돼요. 변화하는 시대고요. 코인의 시대고요. 디지털 시대고요. 미래의 주도형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면 시대적 배경이 지금 비트코인 시대를 넘어서 네오뱅크 은행의 변화의 시점에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추적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두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뭐예요? 도구란 뜻이에요. 도구. 우리가 여러분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빨라요? 차 타고 다니는 게 빨라요? 차가 빨라요. 차가 빨라요? 비행기가 빨라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비행기가 차보다 빨라요. 자, 플랫폼은요 도구예요. 내가 무엇을 타고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죠. 내가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갈 거냐, 자전거를 타고 서울까지 갈 거냐, 뭘 타고 서울까지 갈 거냐. 서울은 뭐예요? 부자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건데 뭘 타고 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플랫폼이 진짜여야 돼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사기당한 이유는 뭐냐면 이 플랫폼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플랫폼은 무슨 얘기죠? 차긴 차인데 핸들도 없고 기름도 없고 바퀴도 없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차를 진짜인 줄 알고 승차했기 때문에 승차비만 날린 겁니다. 이게 가짜 플랫폼이냐 진짜 플랫폼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라면요 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모든 성공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성공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로 성공할 로또 복권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로또 복권 사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부자들은 어떤 시간이 필요했어요?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시대적 배경 지금 너무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타이밍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변화가 빠르다는 얘기는 기회가 자주 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 배경 아주 좋아요. 플랫폼이 문제인데 제가 오늘 주도적으로 얘기할 게 이겁니다. 플랫폼.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경찰, 검찰 신뢰하세요? 신뢰 못하세요? 저는 신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유전, 무죄, 유죄가 아직 통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사기꾼이 500억을 사기쳐가지고 경찰, 검찰에 한 10억만 뿌리면요 무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 경찰이 뭐 해주겠지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하는 건 신호 그냥 파란불 빨간불 이런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경찰이에요. 우리가 사기 안 당해야 돼. 우리가 당한 다음에 경찰한테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저는 경험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기 안 당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보안감사업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안감사업체? 이게 왜 나왔어요? 도둑놈들이 옛날에는 어디에만 있었어요? 오프라인. 우리 옆에만 있었어요, 도둑놈들이. 근데 지금 도둑놈들이 어디에 많아요? 인터넷에 있어요. 얼굴도 모르고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사기치는 도둑놈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도둑놈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 게 바로 보안감사업체입니다. 솔리드 프루프나 썰틱이나 아니면 팩쉴드나 이런 보안감사업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름이 있는 보안감사업체 100여 개가 생겼습니다. 그 100여 개 중에서 이 솔리드 프루프라는 보안감사업체는요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보안감사업체고요. 특히 유럽 쪽이나 동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보안감사업체입니다. 그럼 이 보안감사업체가 왜 필요하냐면 어떤 웹3 은행 아니면 웹3 시스템 어떤 새로운 탈중앙 시스템이 나오면 얘들한테 의뢰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 위파이야.
근데 우리 점수 좀 매겨줘. 우리 모든 자료 제공할 테니까 우리 점수 좀 매겨줘 하고 얘들한테 점수 매겨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누가? 위파이가. 위파이가 뭐냐면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여질 돈이에요. 이 돈에 대해서 점수 좀 매겨줬더니 몇 점이 나왔냐면 석 달 전에 94.85가 나왔는데요. 그로부터 2달 정도가 지나니까 몇 점이 나왔냐면 100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위파이라는 회사는요, 솔리드 프루프에다가 돈 찔러주고 이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안 감사 업체는 그런 게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냥 문 닫아요.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감사 업체들은요, 돈 받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상위 랭킹된 보안 감사 업체들은 이거 폐쇄되면 어마어마한 자산이 날아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누구는 장난할 수 있어요? 이름도 없고 거지 같은 보안 감사 업체들이 있어요. 걔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솔리드 프루프는 믿을만하다라는 건데 거기서 100점 맞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민팅 차단. 위파이라는 미래의 돈은요, 개발자가 임의로 토큰을 추가 발행할 수 없어요. 뭐랑 똑같아요? 비트코인하고 똑같아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자가 계약을 조작할 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코인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채굴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채굴한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꼭 코인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절대 못 만들어내야 그게 진짜 돈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돈, 화폐 전문가들한테 돈이 뭡니까? 물어보면 화폐 전문가 뭐라고 하냐면 돈은 신뢰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신뢰할 수 있는 숫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5만원짜리, 만원짜리는 돈이 아닌 거예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5만원짜리를 저기 미국이나 저기 아프리카 부족한테 5만원짜리 주면요, 불 붙여가지고 담배 피우고 버려요. 뭐냐면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5만원짜리는 그럼 어디서만 돈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돈인 겁니다. 전 세계에서 돈인 건 뭐가 있어요? 금, 비트코인, 리플, 뭐 이런 코인들, 이런 건 전 세계에서 다 알아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어야 되고요. 누구도 조작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특징들 때문에 100점을 받은 겁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가 뭐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진짜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팩트라고 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엔트러프러너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부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인데요. 일반인들은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요번에 알았어요. 이 엔트러프러너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 뒤에 포브스나 나스닥이나 코인텔레그래피 같은 전 세계적인 채널에 위파이가 소개됐어요. 보세요. 위파이 introduced the world first 데오베크라고 되어 있죠. 위파이가 뭐라고 했어요?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사용될 돈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포브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지예요. 이 포브스라는 세계적인 경제지에서도 디파이를 중심으로 한 위파이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코인텔레그래피라고 하는, 요건 우리나라 뭐 어르신들 쉽게 이해하려면 KBS, MBC 이런 것 같은 채널이에요. 채널. 인터넷 채널인데 세계적인 채널이에요. 여기서도 위파이 소개했죠. 그리고 마지막, 이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이 나스닥에서 똑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위파이라는 코인이에요. 돈. 위파이를 introduce, 소개할 겁니다. The world first bank. 세계 최초의 탈중앙은행,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앞으로 은행은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돼요. 안 믿어지시죠? 사실. 은행이 통합이 된다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결제 시스템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다 결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돈을 여기다 예를 들어서 넣어놓고 디파짓 해놓고 미국에 가서 이 카드로 쓰면 달러가 나와야 되고요. 다른 나라에서 영국에 가면 영국 돈, 중국에 가면은 위안화, 일본에 가면 엔화가 나와. 이런 거. 이게 뭐예요? 금융이 통일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미 단지 초기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소개한 겁니다. 세계 최초로 이런 금융을 통일할 수 있는 위파이라고 하는 회사가 태어났다라고 해서 여기 뭐라고 써? 에볼루션이라고 했죠. 뱅킹 에볼루션. 은행의 혁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어디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 나스닥에서 옛날에 10년 전에 뭘 소개했었냐면요,
비트코인을 소개했었어요. 똑같이. 미래의 디지털 해가지고 비트코인 소개가 됐었어요. 나스닥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대놓고 소개한 거 위파이가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뜻이 분명히 있겠죠. 얘들이 그냥 소개하진 않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 사기꾼들은요 절대 나스닥에 포브스에 소개할 수가 없어요. 뒤에 몇 가지 증거를 더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저는 증거 없이는 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위파이에 대해 궁금하면 gitbook.wechain.ai 들어가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위파이의 생태계에 대한 모든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공부하시면 돼요. 나는 공부하는 거 싫다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제 말을 믿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사기치는 것도 봤어요. 제가. 아들이 중고차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요 6천만 원짜리 차를 1억 2천에 팔아먹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랑했어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들이 중고차 사장인데 야 이 차 좋지? 얼마야 돼? 1억 2천. 비싸게 산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2배로 사기친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 해요? 이 새끼 하고 마는 거지 그냥. 그죠? 그것도 일종의 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돈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나에게 생소한 뭔가가 왔을 때 밀어내요. 나에게 왜 여자분들 잘 보세요. 처음 보는 남자가 와서 당신은 사람이다. 그럼 믿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요?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죠. 왜요? 나한테 생소한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내가 생소하거나 처음 보거나 나에게 그동안 환경에서 느꼈지 못한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 밀어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밀어낼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강의할 때 안 했고 밀어낸 것 뿐이에요. 비트코인 아예 쓸데없고 필요 없어. 너나 부자 되라. 근데 그 사람들 다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비트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채굴기를 구매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구매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기가 나를 위해서 잠도 안 자고 365일 24시간 일을 해서 내 지갑에 비트코인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지갑에 비트코인을 넣어주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TV에 나와요. 비트코인이 뭐 1억을 넘었네. 그러니까 잠깐 나 옛날에 비트코인 채굴하던 게 있었는데 찾아보고 지갑에 들어가 보니까 비트코인이 600개가 들어있어요. 우와 부자 된 거예요. 부자 된 게 어렵게 부자 됐어요? 쉽게 부자 됐어요? 쉽게 부자 됐어요. 그 사람이 그걸 채굴기를 왜 샀냐면 누구의 부탁으로 미안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인데 그게 제대로 된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비트코인 시대를 이제 막을 내리고 있어요. 채굴은 안 돼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요. 이 은행에서 뭘 하냐면 위파이라고 하는 코인을 여기서 또 채굴을 해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채굴기를 구매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두 번째, 나는 가만히 있는 거 너무 싫어.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떠들고 싶어. 떠들어도 돼요. 그럼 내가 얘기해서 누군가가 채굴기를 구매하면 나한테 선물도 줘요. 회사에서. 너 때문에 채굴기를 누군가가 구매했으니까 당신한테 선물도 줄게요. 라고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이 바로 USDT, 테더, 돈을 줘요. 또 위파이도 줘요. 또 내가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에 주식도 줘요.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순신을 존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순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속국이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 이유가요. 옛날에는 전쟁할 때 군량미가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 뭐로 와요? 배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싸워서 뭘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군량미, 소총, 탄환, 화약 이런 걸 배에다 싣고 와야 되는데 이순신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구할 수 없으니까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리더 한 명이 국가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순신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떤 조직이든 어떤 국가든 리더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싱가포르라는 국가는요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지금 같은 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원래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작아요. 땅이. 그 작은 땅에서 어마어마한 금융혁명이 일어나서 싱가포르를 만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위파이는 누가 리더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뭘 봤냐면요.
정상적인 회사인데 사기꾼이 그걸 인수하고 사기 업체로 만들어서 완전히 우르르르 무너지는 회사도 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머리 꼭대기가 사기꾼이면 그 회사는 사기로 끝납니다. 머리 꼭대기가 정말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그 회사는 어떻게 해서도 일어나가지고 좋은 회사로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파이의 리더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리브 콜린스.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비트코인을 알고 코인 세계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요. 왜요? 이 사람이 테더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테더 아시죠? 테더는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다 합친 것보다 테더의 유동량이 더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 테더를 만든 리브 콜린스가 위파이를 만든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사기꾼들은요, 한 번도 대단한 사람이 리더인 적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야, 이 사람 대단해 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그 사람 뒷조사를 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에 절반은 사기꾼이에요. 사기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리브 콜린스는요, 제가 2014년에 비트코인 한참 채굴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2014년에 테더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명이었냐면 테더를 만들면서 이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이 디지털 화폐의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어요. 2014년 당시에. 그런 사람이 위파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사기다. 이 사람은요, 돈도 있고 네임밸류, 이름에 대한 가치도 높고 미국에서 이 사람의 기업체를 거의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왜 쓸데없이 이걸 만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시작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위파이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혼자서 이 어마어마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약 30명 가까이 돼요. 30명.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생겼던 수천 개의 사기꾼들은요, 리더가 1명 내지는 많아야 5명이었어요. 사기꾼이 1명 또는 5명. 그런데요, 5명이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돌린다고요? 못 돌려요. 여기는 거의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리브 콜린스, 그 다음에 아르네링게, 로만 러스프 이런 사람. 자기 영역에서 최고의 주가를 자랑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이 아르네링게는 바이낸스 리투아니아의 전 이사였었어요. 이 사람이 바이낸스를 성장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와 있냐면 위파이로 와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와 있냐 아니냐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뒤에서 알아볼게요. 진짜 와 있냐.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챗 GPT 다 있을 거예요. 그 챗 GPT에다 물어보세요. 리브 콜린스가 누구야? 라고. 그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리브 콜린스는 테더의 공동 창업자로 암호화폐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쭉 나올 거고요. 리브 콜린스가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주요 활동, 리브 콜린스의 관련 뉴스 다 나옵니다. 요즘 챗 GPT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챗 GPT에게 위파이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다 대답해줍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대답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위파이는 지금 막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리브 콜린스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의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유럽 쪽은요,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홈페이지가 거의 다 있어요. 이 목소리가 리브 콜린스 목소리예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게 연결되어 있고 웹3 영역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알고 봤더니 저기 배우들이에요. 자, 오늘 뉴스 봤더니 리브 콜린스가 보시는 것처럼 각종 채널에 이렇게 엄청 소개가 됐습니다. 폭스 TV, CNBC, 미국의 채널, 영국 채널,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피 같은 세계적인 채널들에 이렇게 많이 초청받아가지고 뭐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뭐 이렇게 코인 시장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거 보니까 이 리브 콜린스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 같아요? 아니면 그냥 거지 같아요? 여태까지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이런 걸출한 스타가 어떤 비즈니스를 리딩해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최초예요. 어디 찾아보시면 없어요. 100% 확실합니다.
That's what's going to make up our future. 자, 이게 리브 콜린스 채널이고요. 혹시 몰라서 영상 거짓말이라고 또 누군 것도 하실까봐 보여드릴게요. Technologies, and I also believe that 이건 you were 실시간으로 영상 제가 찍어온 거예요. co-founders 그 of 뉴욕. Tether, so plenty to digest here, and you're well positioned to talk 리브 about it all. 콜린스에게 Let's 테더에 just 대한 start 얘기를 with 하면서 FTX. Many are saying the House of Cards has fallen. This was an exchange that took on the role. 자, 그리고 또 이쪽도 있죠. 이쪽은 어디예요? 차트 보니까 코인 동향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요분이 리브 콜린스, 여기는 사회자. 여러분 이렇게 각종 유명한 채널들에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고 나왔던 사람이 리브 콜린스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팩트예요. 저만 볼 수 있고 저만 만들어냈다면 이건 팩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든 찾아볼 수 있어야 그게 팩트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작년에 리브 콜린스가 블록체인 쇼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예요. 이걸 도대체 위파이를 왜 만들었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개 때문에 만들었대요. 첫 번째는 지금 지구상에 12억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계좌번호가 없습니다. 약간 그 금융에 뒤처진 국가들 있죠? 개발도상국 밑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요 계좌번호가 없어요. 왜? 그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무슨 차이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돈을 송금해요. 수수료가 엄청 낮아요. 그러면 미치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500만 원 벌어서 보냈는데 250만 원, 3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가족들은. 걔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런 금융에 뒤처진 국가에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위파이에 사람들이 접근해서 채굴기를 구매해서 ITO라는 채굴기를 구매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이 ITO를 다 구매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위파이의 주주가 돼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어때요?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회사에서 초기에 우리를 믿고 금융의 이동 상황에서 우리를 믿고 채굴기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가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사기 당하지 않고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플랫폼.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플랫폼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죠.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내 아들 또는 내 딸에게 줬을 때 그대로 그들도 영향을 받으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알아봤는데 부자들은요 다른 나라로 자꾸 이민 가려고 그래요. 왜요? 증여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더라고요. 증여만을 저희 아이들한테 증여를 하려면 50%, 60%까지 육박해요. 증여세가. 그런데 위파이 채굴기 구매해놓고 여기서 열심히 뭔가를 내가 만들어 놨어요. 그걸 아들, 딸한테 그대로 전달해주면 증여세 10원도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을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사례자 고든, 이 유럽 쪽에 유명한 사례자예요. Do find someone that's not an easy that just wants to be an advisor. Make sure they earn their keep because that's been lacking in this business here for a long time. So that's Treasury X. We5, crypto native neobank. 이 행사는요,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크립토의 리더들,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의 리더들 모아놓고 행사했던 행사예요, 두바이에서. 여기서 리브 콜린스가 뭐라고 했냐면, 위파이 크립토 오브 더 네오뱅크라고 했어요. 위파이 크립토 오브 더 네오뱅크. 이런 단어를 여기서 이 어마어마한 장소에서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뭐 채널도 많이 나왔었고, 이런 건 뭐 너무 와서 징그럽고요, 이제. 아그네링게라는 사람이 아까 바이낸스에서 한국이래요. 위파이에 왔다고 했죠. 증거를 어디서 찾았어요? 여기서 찾았어요. 디지털 투데이 2025년 1월 2일자 디지털 투데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파이 성장 책임자인 아그네 링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그네 링게가 위파이 성장 책임자네요? 여기서 우리는 이거 팩트를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디지털 투데이 2025년 1월 2일자 가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게 팩트인 거예요. 도둑놈 사기꾼들은 절대 이러고 이야기도 못해, 밝히지도 못해요. 왜요? 없으니까. 거짓이니까. 자, 그리고요, 이 로만 로스프라는 사람은 YG 제품 디렉터인데, 이 YG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신한은행 해외 송금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거든요. 거기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회사가 바로 YG라는 회사예요. 영국 회사거든요. 이
이 YG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로만 로스퍼예요. 이 사람도 위파이로 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소개만 해도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약 30여 명이 지금 여기로 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만 더 한다면 칼레드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부다비 국민은행 전 CEO예요. 여러분 아부다비 하면 뭐 생각나세요? 석유재벌,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이는 이 사람이 은행을 3개를 만든 창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위파이로 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왜 위파이로 왔냐고.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물어봤대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위파이로 왔냐 물어봤더니 위파이 미래의 금융, 어마어마한 금융이 싹이 트고 있는데 이쪽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쪽은 당연히 나중에 엄청난 영역으로 커질 거니까 나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분을 직접 만나고 물어본 사람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보안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은행에 10억이 있어요. 근데 은행이 해킹당해 털렸어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1억까지 올라갔어요. 네, 1억까지 올라갔어요. 1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0억 넣어놨는데 9억 털리고 1억 받으면 행복해요? 아니죠. 기분 그거 같겠죠? 엿 같은 거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안 솔루션 중에 가장 강력한 보안 솔루션이 뭐예요? 블록체인. 블록체인 해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SVB라는 은행이 파산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파산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들도 파산 안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얘들이 블록체인 업체들하고 계속 연동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위파이 네오뱅크.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 이 은행은 어떤 은행이냐면 전 세계 금융을 하나로 통합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자본력, 둘째 기술력, 셋째 인적 인프라가 3개가 다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기 위파이는 그게 가능해요. 제가 공부해보고 알아보고 연구해보니까 위파이는 자본력, 기술력, 인적 인프라가 다 확실합니다. 그 증거자료가 여기 다 있어요. 위파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은행에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미래의 디지털 은행에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뒤에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채굴기만 구매하면 돼요. 여러분 채굴기를 구매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신뢰해.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러니 나에게 어떤 이득을 좀 줘. 이게 채굴기를 구매하는 행위예요. 옛날에 비트코인과 똑같죠. 비트코인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너 믿어. 그러니까 채굴기 사서 연결해 줄 테니까 내 지갑에 비트코인 넣어줘. 그래서 비트코인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된 거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채굴을 ITU라고 합니다. ITU 채굴기를 구매하면 채굴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리고 그 채굴기는 위파이라는 토큰, 사용되는 토큰, 이게 왜 어마어마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냐면요. 전 세계 금융을 통일하는데 세계 최초의 회사예요. 여기에 유저가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가스비가 필요해. 돈을 써야 돼. 그 가스비를 쓰여진 게 이거예요. 그럼 10억 명이 들어오면 10억 명이 움직일 때마다 이 가스비가 다 필요하겠죠. 그럼 이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올라갑니다. 비트코인만큼 올라가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00 정도 예상합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1000 정도. 지금 600원, 700원이거든요. $1000면 얼마예요? 15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비트코인이 15만 원, 16만 원일 때 채굴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한 번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믿었을까요?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어떤 아저씨는 과격하신 분은 뒤에서 그래 지랄하네. 야 10만 원짜리가 무슨 1억이 돼.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1억 넘었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도 왔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좀 세게 얘기했으면 제가 비트코인 좀 했을 텐데 제가 저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세게 안 했다고. 그때는 엄청 세게 했거든요. 막 침튀어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은 세수를 했어요. 제 침으로. 그 정도로 침을 많이 튀었는데도 제가 세게 안 했다는 거. 저는 세게 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슷해요. 우리는 위파이만 모아놓으면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 위파이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뭐를 주겠대요? 에너지를 주겠대요. 이 에너지는 마일리지인데요. 얘만큼이나 강력한 마일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쓸데가 엄청 많은. 그리고 이 위파이 전체는요, 블록체인으로 형성된 위체인이라고 하는 메인넷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안도 아주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이게 전체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반기가 되면요, 아마 W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 같은 존재가 여기서 발행이 될 겁니다. 위파이 회사에서.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돈이 발행되는 건데 중앙은행 같은 시스템으로 발행되는 거예요. 얘를 발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담보물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테더 발행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담보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테더는 뭐를 담보로 해요? 미국의 국채, 또 은행의 채권, 이런 것들을 담보물로 해가지고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테더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사장님께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는데 저희 집에 있는 100억 원짜리 그 금덩어리를 맡겨놓고 돈을 빌려요. 확실하죠? 그런 거예요. 얘를 발행한다는 건요, 명실상부 실제의 금융 메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테더를 발행을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무리 회사가 막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야, 회사 문 닫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리갈이 법적인, 그리고 프로퍼티는 보유자죠. 그럼 법적인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예요? 캐나다의 MSB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거는 디지털 자산과 국경 간 거래.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위파이의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체코에 있는 라이센스, UAE의 라이센스, 홍콩에는 홀딩 회사. 이거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챗 GPT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서도 나와요, 라이센스가. 이런 것들이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파이어블럭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파이어블럭스. 이건 세계 최고의 보험회사입니다. 세계 최고 넘버원의 보험회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당뇨, 고혈압, 협심증 이런 보험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 보험회사예요. 거래소가 디지털 화폐 해킹당하거나 그러면 얘들이 그걸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얘들이 디지털 화폐 보험회사인데 특징이 뭐냐면 사기, 폰지, 문제가 있는 애들은요 절대 보험 안 들어줘요. 이해되시죠? 혹시 제가 암에 3번 걸렸고 주가 3번 살아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암보험 들어줘요 저한테? 안 들어주죠. 똑같습니다. 위험한 애들은 보험을 안 들어줘요. 근데 이번에 약 한 달 보름쯤 전에 이 파이어블럭스라는 뉴욕에 있는 세계적인 보험회사가 위파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400억짜리. 400억이 넘는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파트너십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위파이라는 데는 확실하구나 라는 증거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위파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파이는 10억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10억 개. 비트코인은요 2100만 개. 그럼 100만 개는 사라졌다고 보고 2000만 개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비트코인의 몇 배예요? 50배입니다. 50배. 비트코인의 개수가 50배예요. 그러니 이 50배에 대한 개수는요 앞으로 8년 동안만 채굴돼요. 계속 채굴되는 게 아니라 8년 동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ITO 채굴기를 지금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죠. 8년 지나면 여러분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를 못해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자, 8년 동안 채굴이 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반감기도 옵니다. 지금은 초당 8개가 채굴돼요. 똑딱 하면 8개가 채굴되고 똑딱 하면 8개가 채굴돼요. 그런데 내년 9월이 넘어가면 똑딱 하면 4개밖에 채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2년이 또 지나면 똑딱 하면 2개밖에 채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2년차가 되면 똑딱 하면 1개 채굴돼요. 그리고 그 채굴 기간 8년이 끝나면 더 이상 채굴이 안 됩니다. 위파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요. 거래소에서 사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파이, 위토큰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최소한 1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몇십억 대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10만 개. 지금은 10만 개 모으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앞으로 4년 정도, 5년 정도 지나면 10만 개 모으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뭐랑 똑같아요? 비트코인하고. 제가 2014년 당시에 채굴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한 달에 비트코인을 몇 개 캤냐면 제가 적을 때는 7, 80개, 많을 때는 150개씩 채굴했어요. 평균 100개 정도 채굴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달에 100개씩 비트코인 채굴했으면 지금 가치로 하면 얼마예요? 한 달에 제가 얼마 번 거죠?
170억 번 거예요. 170억. 한 달에. 부럽지 않으세요? 제가 먼저 비트코인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런 호사를 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100개를 채굴해도 얼마냐면 약 한 3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100개를 채굴해도.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채굴하는 거 지금 가치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1000달러만, 아니 1000달러가 아니라 1달러만 돼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채굴기를 구매하는데 한 5억 정도 투자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1억은요? 없어요. 1000만 원은요? 그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위파이를 모아야 될까요? 돈도 없는데. 작은 돈으로 얼마든지 모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위파이 채굴기를 샀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300만 원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소개를 했어. 야, 이거 채굴하면 이렇게 좋다더라. 소개했더니 그 사람이 채굴한 게 8년 동안 채굴한 게 10만 개 정도 돼요. 8년 동안. 그러면 10만 개 중에 3%는 내 거예요. 몇 개요? 3,000개. 그런데 내가 한 명만 소개했을까요? 3명을 했어요. 3명을 했더니 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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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개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야, 나만 채굴할 게 아니고 좋은 사람 있으니까 나도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3명씩 또 추천했어요. 그럼 9명 되겠죠. 그 9명이 5%를 나한테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9명이 10만 개씩 채굴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90만 개죠. 90만 개에 5%, 5, 45, 45%예요. 그럼 나 몇 개 되는 거예요? 90만 개에 45%. 100만 개에 45%는 45만 개잖아요. 약 40만 개가 될 겁니다. 뭐가 가능해요? 나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소개만 잘해도 이렇게 위파이를 많이 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 했어? 300만 원. 300만 원은 1000달러 넘죠? 300만 원 했더니 2대까지 주는 게 아니라 3대까지 8%를 줍니다. 그럼 아까 9명이라고 했는데 9명이 3명씩만 추천해도요. 9, 3? 네, 어렵죠? 너무 수학이? 9, 3, 27, 27명이죠? 27명 곱하기 8% 해보세요. 246% 나옵니다. 246%. 무슨 얘기냐면 27명 거를 다 합쳐볼게요. 다 합쳐도 100만 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생각해볼게요. 27명 합치니까 100만 개에 245%면 246만 개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만 개 모으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려워지는데 지금은 10만 개 모으는 거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아까 리브 콜린스가 뭐라고 했어요? 2가지 목적으로 위파이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ITO 체계를 구매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죠? 그게 이런 어떤 메커니즘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저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너무너무 소름 끼쳐요. 왜냐면요, 그동안 모든 사기꾼들이 똑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회사 코인이 있는데 지금 10원인데 이게 5,000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사마. 지금 살 수 있을 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사들였잖아요. 근데 결국 메이저 거래소에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장이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1000개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있었어 라고 제가 얘기해요. 근데 1000개가 넘는 코인 회사 중에요,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위파이는요, 이미 메이저 거래소에 2군데나 상장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세계 넘버1의 바이낸스에도 상장될 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비트마트, 빙엑스가 얼마나 괜찮은 거래소인지 한번 볼게요. 전 세계에서 뭐 셀 수 없을 만큼 거래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12위가 빙엑스예요. 그 중에 16위가 비트마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빗썸이 19위예요. 그럼 여기가 메이저급 거래소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래소는 거래소 중에서 최고의 거래소다라고 해서 메이저급 거래소라고 합니다. 크라켄도 되게 많이 성장했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위파이가 진짜 빙엑스나 비트마트에 상장됐는가를 또 봐야 돼요. 이것만 보고 진짜 했나보다 하시면 또 사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제가 들어가 봤어요. 비트마트에. 그랬더니 위파이, USDT 해가지고 쌍을 이뤄서 지금 위파이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호가창도 아주 멋지게 형성돼 있어요.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사기꾼 도둑놈들이 이런 데 상장된 경우가 없었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빙X도 봤어요. 그랬더니 빙X에도 제대로 되어 있어요. 야, 위파이는 지금도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가치가 조금 더 올랐죠. 자, 이제 위파이의 진면모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PCI DSS라고 하는 라이센스는요, 세계적인 라이센스입니다. 이 라이센스를 우리나라 토스뱅크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해서 아주 잔치 난리 브루스를 쳤었어요. 왜 그래요? 이 라이센스가 쉽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은요, 이 라이센스 자체를 획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네오뱅크 이런 탈중앙은행이나 어떤 은행을 인터넷으로만 움직이는 은행들은 이게 획득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획득한 게 토스뱅크입니다. 자, 그럼 토스뱅크 말하기 전에 PCI DSS가 뭐냐면 2004년도에 시작된 보안 표준 시스템인데요. 요거는 사이버 범죄 활동, 금융거래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면 전 세계에서 PCI 보안 표준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센스를 줘요. 아, 얘들은 PCI DSS 라이센스 줘서 금융 활동을 하게 문제없게 하자. 이게 라이센스를 받은 거죠. 오늘 말씀드릴 위파이는요, 비스타 크립토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 가지고 전 세계에서 결제가 다 되고요. 저는 요즘 이걸로 커피도 사 먹고 백화점에서 밥도 먹고 어디에 물건도 사고 다 합니다. 여기에 뭘 집어넣었을까요? 테더라고 하는 코인을 집어넣고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가 돼요. 여러분들도 이거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곧. 어쨌든 그래서 이 카드는 비스타 크립토 카드예요. 수탁이 있고 비수탁이 있어요. 수탁은 뭐예요? 암탉 반대 말고요. 수탁은 암탉보다 조금 더 싸움을 잘하죠. 수탁은 맡긴다. 비수탁은 안 맡긴다는 뜻이에요. 비수탁은 뭐예요? 그러면 내 돈을 그동안 우리가 은행에다 맡겼죠. 근데 은행이 안전해요?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킹당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은행은 안전하지. 그래서 은행에다 여러분의 자산을 다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냥 한 1억에서 2억 정도만 넣어놓으시고요. 분산으로 이렇게 해놔야 돼요. 어쨌든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얘를 결제했더니 내 지갑에서 나갑니다. 은행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내 지갑에다 넣는 건데 얘를 결제했더니 여기서 나가요. 이게 비슷하입니다. 전 세계 최초예요. 두 번째, PCI DSS 라이센스 때문에 우리가 이 카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비자 카드예요. 국외, 해외에 나가서 이걸 쓰면요, 체크카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로 나와요. 이건 신용카드예요. 비자. 사기꾼들이 한 번이라도 신용카드에 탑재해 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기꾼들은 절대 신용카드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신용카드로 나옵니다. PCI DSS 라이센스 때문에. 그리고 네오뱅크 제휴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건데요. 네오뱅크가 뭐라고 했죠? 탈중앙 뱅크 시스템이에요. 은행 시스템. 국경 간 거래가 되는 거고요. 암호화폐 카드로 되는 거고, 은행 이체 및 온램프. 온램프가 뭐냐면 디지털 화폐를 돈으로 바꾸는 거. 오프램프는요, 돈을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거. 그래서 온램프와 오프램프가 다 가능한 건 지금 현재 위파이 네오뱅크가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온램프, 오프램프가 전 세계적으로 가능한 건. 그러니까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의 금융을 하나 통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만약에 이름도 없는 희한한 사람이 한다면 저는 이거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리브 콜린스가 약 30명에 가까운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더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코인베이스, VLX, 바이비트 얘네들이 뭐예요? 다 코인에 관련된 업체들이죠. 얘들 다 카드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얘들도 카드가 있는데 수수료가 3%, 2%. 수수료가 누가 제일 싸요? 얘가 제일 싸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금융 혜택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수수료도 싸고 전 세계 어디에 가도 결제가 되고 은행 수수료 뗄 필요 없이 돈 완전하게 다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나한테 득이 되는데 그 득이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이 은행 시스템을 전 세계 인구 몇 명 정도 되죠? 70억, 80억 정도요? 예, 안 세봐도 모르는 거잖아요.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세보세요. 비공식적으로 8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80억 중에 절반, 40억 명이 이거 쓸 때
위파이라고 하는 회사가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가스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나온 가스비를 절반을 뚝 잘라서 우리에게 준답니다. 누구한테 준대요? IT 구매한 사람들, 채굴기 구매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뚝 떼서 준대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혹시 먹고 살기 힘드세요? 아니면 돈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세요? 2년만 버티십시오. 진짜예요. 2년만 버티십시오. 이 위파이 시스템만 접근하신 다음에 2년 정도만 버티시면 여러분 그게 해소되기 시작할 겁니다. 어쨌든 위파이는요 이제 전 세계 금융을 하나 통일하는 금융 시스템이 됐어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전 세계에서 이 카드를 결제하고 있는 영상들입니다. 예, 요건 영상 결제하는 거고, 저는 처음에 위파이만 줄 때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미래라니까 위파이가 지금 700원인데 잠깐만요. 100만원 가면 150만원 가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냥 벤츠, BMW, 아우디 그냥 껌처럼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위파이만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주는데요. 이 에너지도 우리가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모아놓고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있으면 여러분 수수료가 싸집니다. 3%짜리가 1.5%짜리로, 1%짜리는 0%로, 5%짜리는 2.5%. 이건 뭐냐면 출금이 뭐냐면 이 위파이에 테더를 넣어놓고요. 은행에 가서 출금하면 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이. 그리고 이 테더를 넣어놓고 미국에 가서 출금하면 달러가 나와요. 이거예요. 수수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은행, 국민은행 어디에 가서든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카드는요 1년에 5억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5억 너무 부족하다, 10억 쓰고 싶다, 그럼 카드 2장 발급 받으시면 돼요. IT가 2개 구매하셔서. 이 은행이 언제 정식으로 출범했냐면요 5월 5일 6, 7, 8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강의할 때랑 자꾸 오버랩되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면 여러분 비트코인 강의할 때 처음 몇 명 온 줄 아세요? 여기보다 더 작은 사무실에 5명 왔었어요.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 강의하는데 5명 왔는데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80세예요. 평균 연령이. 근데 지금은 젊어졌어요. 비트코인 처음에 강의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어르신 그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이 채굴기를 구매해놓고 채굴기에서 나온 비트코인만 모아놓으시면 시간이 지나면 농사 안 지셔도 돼요. 농사 짓던 분이거든요. 저쪽에서 농사 안 지셔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 해달라고. 해드렸어요. 그분 지금 농사 안 져요. 와이프랑 골프 치러 다니고 있고요. 전 세계 여행 다닙니다. 그분이 어디 사시냐면 저기 원주 살아요. 강원 그쪽 원주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신뢰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기 사놓고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땅 다 팔아먹고 그냥 비트코인으로 돈을 바꿨는데 그게 얼마가 됐냐면요 280억이 된 거예요. 인생이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어쨌든 5억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도 비트코인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강의한 거예요. 지금도 태어난 지 석 달 조금 지났어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 될 수 있다는 어떤 기운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여기 초대하신 분에게 나중에 엄청난 감사를 표시할 날이 곧 올 거예요. 여러분의 떡볶이, 오뎅 이런 거 실컷 사주세요. 그리고 에너지도요 그냥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내가 누군가 추천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받는 에너지도 또 나한테 일부가 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도요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에너지도 모으고. 신기하고 재밌는 건 트럼프도 위파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실제 트럼프 계정에 들어가서 확인한 건데요. 위파이도 트럼프 가지고 있어요. 위파이도 트럼프가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도 위파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갈라쇼 때 200명의 사람을 초청했어요. 야, 나 대통령 또 됐어. 야, 친한 사람 다 와. 근데 그때 위파이 관련된 누군가가 초대를 받았어요. 뭐 이건 대단한 건 아닌데 그렇다라는 게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사기꾼들은요, 누구한테 사기쳤을까요? 개개인들한테.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모집을 못해요? 기업이나 조직이나 단체는 모집을 못해요, 사기꾼들은. 그죠? 위파이는요, 개인도 모집하고 사업자들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앞으로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뭐 보고 들어와요? 위파이에 있는 멤버들을 들어와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영국인, 뭐 네덜란드, 핀란드 다 오잖아, 이 안에. 그러니까 그 고객들을 유치해서 여기 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와서 혜택을 뭘 봐요? 해외 고객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더 빠른 장착이라는 뜻은 전 세계로 빠르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속도 절에서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은행이나 페이 시스템에서 60% 이상 저렴하게 기업들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기업들도 여기 들어오면 사람도 얻을 수 있죠. 전 세계로 빠르게 뻗어나갈 수 있죠. 비용 절감하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위파에서 뭘 만들었어요? 포스 단말기를 만들었어요. 포스 단말기를 만들어서 기업이든 어떤 작은 업체든 큰 업체든 포스 단말기를 통해서 우리 멤버들에게 또 뭐 어떤 혜택이 나중에 주어질 겁니다. 지금은 아직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그런 혜택도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딱 5분이면 끝나니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비트코인 기회를 놓쳤죠. 위파이, 금융 이동 시스템은 위파이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위파이에서 나중에 금융이 완성이 되면 어느 쪽으로 연결될 거냐면 메타버스랑 연결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여기 퍼즐로 앉아있으면 돼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도둑놈들이 득실득실거리면 딴 데 가서 또 팔랑팔랑해서 돈 날리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만 계시면 돼요. 제가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를 계속 드릴 테니까 여기에만 계시면 돼요. 증거 못 주는 사람은요, 말도 듣지 마세요. 증거 없는 건 뭐냐면 거짓이고 가짜라는 뜻입니다. 제가 언제든 증거 제시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비트코인 나올 때 부자 된 것처럼 채굴기를 ITO를 구매만 해놓으면 돼요. 얼마 구매해 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150만 원이다 그럼 150만 원 하는 거예요. 그게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 나 돈 많다 그럼 몇 억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대표님은 저기 석사한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은 제 말을 한마디에 5억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확실한 거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을 했어요. 아시는 분 여기 알고 계세요? 누구한지? 요번에 방콕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5억을 투자하고요. 2달 반 만에 5억 넘게 뺐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채굴을 통해서 돈을 찾아갔다는 뜻이 아니고요. 위파이를 지금 가치로는 5억 넘게 이미 확보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분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나중에 조 단위의 부자가 될 겁니다. 확실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부자 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100억 정도만 되는 거예요. 네, 조 단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몇십억에서 100억 정도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ITU 구매만 하면 돼요. 그리고 끝.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ITU 구매하고 나 몇 년 버틸 수 있다. 그런데 매달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돈을 좀 벌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추천하시면 되거든요. 추천 보너스, 그리고 여기에서 주는 보너스 얼마나 괜찮고 대단한지 말씀드려요.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나는 아무하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하고 싶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요거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추천하면 즉시 리얼타임으로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보너스는요, 거의 직접 추천 보너스 같은 개념인데 내가 이 회사의 ITO를 구매하면 500만 원짜리 샀든 1000만 원짜리 샀든 상관없이 5%의 자격을 주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총판이 돼서 물건을 팔 때마다 5%의 이익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 자격을 얻었죠. IT 구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집 순이 엄마한테 얘기해서 여기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순이 엄마가 나도 한번 해볼래 했어요. 순이 엄마가 1000만 원만 하겠대요. 1000만 원에 5%, 50만 원이 리얼타임으로 내 지갑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때 그 50만 원은 순이 엄마 돈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옵니다. 그 지갑을 스캔해 보면요. 어디에서 왔나 알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오는 거예요. 순이 엄마가 투자한 1000만 원은 그대로 채굴기 1000만 원어치 다 사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혹시 50만 원 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0만 원 다 사시고 나에게 보너스가 50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5% 자격이 아니라 13% 자격까지 올라갔어요. 13%. 그 상태에서 순이 엄마 옆에 있는 개똥이 엄마가 1000만 원을 또 하겠대요. 그래서 개똥이 엄마가 1000만 원 하면 나한테 아까는 50만 원 들어왔죠? 근데 내가 13% 자격이면 13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 추천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엔빈의 보고서에서 나온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 힘을 합해서 조직과 단체를 만들면 국가의 파워를 뛰어넘는 그런 조직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게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뭐 아메이나 뭐 뉴스킨이나 하버라이프나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요. 아메이에서 10년을 해도 이 정도 수익 못 받아요. 여기 한 달이면 아메이보다 더 뛰어난 수익을 받는 거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수익이에요. 내 자격을 높여서 수익을 받는 거 첫 번째 수익. 두 번째는 뭐냐면 공유 보너스예요. 공유 보너스는 나와 관계 없는 사람 그리고 나와 관계 없는 국가에서 누군가 IT를 구매했는데 그 보너스가 나에게 와요. 나에게 관계 없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되면 이 공유 보너스는 75,000불을 하면 공유 보너스를 받게 돼요. 이 75,000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억 1천. 1억 1천인데 여기는 기본으로 몇 명을 놔야 돼요? 3명을 놔야 돼요. 그러면 1억 1천을 3명으로 나누면 40, 40, 20 규칙에 의해서 4,400만원, 4,400만원, 2,200만원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누구와 힘 합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이렇게 75,000불이 되면 월급처럼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그게 공유 보너스예요. 이게 적게 들어올 때는 약 한 130만원대 들어오고요.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70, 80만원 270, 80만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평균 약 200만원 정도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달에 15,000불 정도는 유지가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회사 출근했는데 회사에 입사했는데 일도 안 하고 맨날 퍼즐러 자고 출근도 안 하면 돈 줘야 돼요? 똑같아요. 여기서 일을 해야 줘요. 일을 해서 15,000불. 15,000불이면 600만원? 한 600만원, 600만원, 몇백만원, 한 300만원 이 정도만 해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간단해요. 어쨌든 이게 공유 보너스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너스, 공유 보너스인데 4, 5, 6, 7 랭크가 올라갈수록 공유 보너스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 취직해서 1년 다니는 것보다 여기서 올인해서 한 3개월만 해도요 딱 만들어져요. 왜요? 이건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파트너와 파트너 연결해서 같이 힘을 합히면요 이런 거 금방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보너스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은행의 수익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우리에게 준답니다. 그런데 1레벨부터 20레벨까지 레벨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레벨 올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레벨을 올리는 겁니다. 나와 파트너가 힘을 합해서 레벨을 올리면 나도 좋고 파트너도 좋고 같이 보너스를 공유하는데 혹시 우리나라 국민은행에서 이번 연도 우리 수익이 1조가 됐으니까 5천억을 국민은행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한 적 있나요? 없죠. 왜요? 거기는 국민은행 우리가 단순히 이용자예요. 우리는 이용자일 뿐이지 우리가 국민은행의 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ITO를 구매한 모든 사람이 주주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수익을. 그리고 에너지도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돌려줘요. 근데 요번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원래 25% 수익인데 5%를 추가적으로 더 주겠답니다. 우리 멤버들에게. 왜 더 주냐고 물어봤더니 돈 더 벌어가라고 더 준대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리브 콜린스는요 돈이 부족해서 이걸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리브 콜린스는 세계적인 부호에도 들어갈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음에 ITO를 구매한 다음에 물어봐요. 얘가 너 ITO 1년 동안 위토큰을 1년 동안 안 찾아갈 거야? 2년 동안 안 찾아갈 거야? 또는 위토큰 5년 동안 안 찾아갈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위토큰을 5년 동안 안 찾아갈 거야 라고 하면 에너지를 5배를 줍니다. 나 한 3년 동안 안 찾아가고 4년치에 위토큰 찾아서 먹고 살래? 3년 동안 하면 에너지를 3배를 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5년을 묶어놓죠. 왜냐하면 5년을 묶어놔야 위파이도 늘어나고 에너지도 늘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5년.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한 3년 있다가 돈으로 좀 찾아 쓰고 싶다. 그럼 요거를 해놓으셔도 괜찮긴 해요. 자, 보세요. 10만 개를 모았어요. 8년 동안 우리가. 근데 10만 개가 15,000원이 됐어요. 15억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10만 개는 여러분 지금 계산법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한 500만 원 정도면 10만 개 충분히 모아요.
500만 원의 ITO짜리 하나 가지고 10만 개를 모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대 2대 3대 추천을 해서 해야 되겠죠. 10만 개만 모았다. 근데 15,000원이 아니라 제가 얼마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1,000달러는 된다니까요. 1,000달러. 그러면 15,000원이 아니라 이거의 100배예요. 100배면 15억, 150억, 1,500억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죄송하지만 안 믿어지실 거예요. 안 믿어져야 정상이고요. 제가 비트코인이 18만 원일 때 1억 간다고 한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000달러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만 생각하세요. 15,000원만 가도 15억입니다. 15억만 있어도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요. 물론 서울에 가면 못 먹고 살아요. 근데 저 시골 구석에 가면요.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이 15억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 나 시골 구석 너무 싫어. 그럼 왕처럼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태국. 15억 가지고 태국 가세요. 그러면 하녀를 셋을 두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분이에요. 15억. 지금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10만 개 모으는 거 힘들어져요. 조금 더 지나면 10만 개 모으는 거 어려워져요. 한 1억은 해야 10만 개 모을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몇백만 원 가지고 10만 개를 모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타이밍적으로 좋습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 전에 방콕에서 있었던 행사 내용인데요. 요거만 짧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게 그 ATM이에요. 전 세계로 나가서 코인을 돈으로 바꾸는. 이게 포스 단말기입니다. 아까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했죠? 기업들, 가게들 유치하면 이 포스 단말기를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위파이 카드 결제하고 기업들이 모이게 되고 이런 단말기입니다. 자, 이걸 오래 보면 힘드니까요. 요거랑 자, 요거는 이제 그 행사 장면에서 캡처한 건데 요게 단말인데요. 요거는 전 세계에 뿌려진 거고 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엑스코 같은 개념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요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 타이슨도 요걸 했고 요건 뭐냐면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우리 파이가 기네스북 상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서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기네스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돼요. 근데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위파이가. 그렇다면 위파이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 완벽하게 라이센스를 갖추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미국에서 태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준비가 맞춰지면 미국에도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워드 2021 제가 직접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이거 뭐냐면 디지털 뱅크 오브 더 이어 2025년에 디지털 뱅크 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탔는데 이거 보니까 야 믿어지세요? 솔직히 저는 이거 보고 안 믿어져요. 왜냐면 이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여기에 finspeed.com에 들어가면 이 상에 대한 내용이 쭉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25 어워드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다 있어요. 위파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어떤 금융을 선도해야 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해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만났다는 건 축복입니다. 옛날에 제가 했던 얘기죠. 비트코인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리저브 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예요. M3 브리게이트라는 걸 인수를 한 거예요. 여기 리저브 원에서 인수를 했고 10억 달러 자산 유치했는데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나스닥에서. 요분이 리브 콜린스고요. 그 중에 요 여자분이 누군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누구냐면 제이미 레바튼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 사람 소개를 봤더니 리저브 원 CEO로서 리저브 원의 CEO였어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팩트 체크도 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너무 가짜를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제 직성이 안 풀려요. 진짜라. 그리고 여러분 지금 ITO 구매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회사에 주식을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각 계정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주식 개수는 여러분의 그 ITO 개수랑 똑같아요. 6만 ITO를 샀다 그럼 6만 주식, 10만 ITO를 샀다 그럼 10만 주식 이렇게 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트코인 할 때 10,000명을 부자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10,000명이 아니라 사실 1,000명도 못 만든 것 같아요. 한 몇백 명 정도는 부자가 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10,000명의 10분의 1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위파이를 통해서 이 디지털 금융을 통해서 10,000명이 충분히 만들어지겠다라고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 10원 한 장 안 받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 오실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요. 꼭 손을 붙잡고 오십시오. 누구요? 부자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 그럼 누구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겠죠? 이런 놈들은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부자 될 자격이 없는 사기꾼 놈들은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제발. 예. 그리고 누가 성공할까요? 이런 자리에 안 빠지고 오셔야 돼요. 회의에 계속 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메모리가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드리고 끝날게요. 아까 이제 제가 컴퓨터 쪽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벌러타일 메모리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제 발라털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라털 메모리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어요. 이건 휘발성 메모리예요. 컴퓨터에도요 휘발성 메모리가 있고 램이 있고 롬이 있잖아요. 휘발성 메모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딱 들었는데 좋다 괜찮다 팩트도 있고 좋다라고 느껴지셨죠? 그렇다면 이게 진짜예요. 근데 24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거의 절반 가까이 날아갑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내일 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24시간이 또 지나면요 나 바빠 근데 그거 좋았었나?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냥 싹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정보는요 날아가기 전에 빨리 ITO를 구매하고 다음 주에 또 와야 돼요. 또 와서 듣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전문가예요. 나 잘 몰라. 사람한테 물어봐. 이런 거는 전문적인 것도 떨어지고요. 부자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자리가 부족하면 다른 데 넓은 데로 옮겨서 하더라도 여기 오실 때 꼭 한 사람씩 손을 잡고 올 때 손을 잡고 오셔서 함께 부자가 되는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 할 때도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요. 장담하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부자 될 겁니다. 다 먹고 살만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매력이시거든요. 네, 토요일 2시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이상으로 네,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890.